전한테 라디오 코리아 7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가 없어서 못 팔고 사려면 비싼 값을 치르고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급 부족으로 지연 사태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계속 늘어 점유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석 달 동안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는 새차 판매에서 5.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점유율이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을 받는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소비자를 의식해 제품 가격은 유지하되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의 슈링크플레이션에 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우선 제품을 살 때 그램당 가격을 비교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캔에 담긴 커피라도 무게를 비교해보면 미세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트의 자체 브랜드 제품에 관심을 더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다른 유명 브랜드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데다 용량 줄이기를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제품 포장에 신상품, 더 좋아진 등의 문구와 함께 제품의 포장이 바뀐 것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유통업체가 제품 용량을 줄이면서 티가 나지 않도록 제품의 포장을 미세하게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해왔고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에 하나로 평가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민생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을 내세워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에서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대상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광복절 특사 전반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도어 스태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놓고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며 장고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현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는 특사와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트런던의 한 술집에서 집단으로 의문사한 10대 등 21명의 시신에서 모두 공업용 독성 알코올인 메탄올이 검출되었다고 현지 매체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스트런던이 위치한 이스턴케이프 주 정부는 브리핑에서 예비 독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올 중독이 사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스턴케이프 보건부의 리타 마티원네 박사는 메탄올이 모든 사망자의 혈액 샘플에서 발견은 됐으나 그것이 과연 치명적 수준인지 결정하는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망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치명적 수준은 아니었으며 사건 발생 초기 일각에서 제시된 압사나 일산화탄소 중독도 사망의 원인에서 배제됐습니다. 이 사망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13세로 대부분 10대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6일 새벽 이스트 런던 외곽 시너리 파크 타운십의 애뇨베니 술집에서 학교 시험이 끝났다고 자축하는 파티를 하던 중 차례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베에키 첼레 경찰장관까지 배석해 이루어졌으나 희생자 부모들은 당국이 정확한 사연이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고 자신들을 갖고 논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수감 중인 40세 방송인 에이미 이윤지 씨가 2심 재판에서도 감금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마약 투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시각 2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 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마약 투약이 이루어졌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정신적, 신체적 상태 확인을 위해 가족과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 내에서 특정 사행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구속 후 추방되기도 했으며 지난 1월 입국 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이 씨와 함께 구속된 공범 37살 오 모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7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